자, 자녀가 초격차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초격차 학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격차 학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제가 멘탈이 강한 아이가 성공한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제는 참 부모 되기가 어려운 세상이네요. 아이들의 그 멘탈 관리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멘탈 관리가 아이의 행복과 아이 입장에서의 성공, 직결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좀 알아볼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회복력이라는 것이 화두가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무쌍해요. 변화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더더욱 상처받고 훼손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기가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깨지기 너무 쉽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깨지기 쉬운 환경에서 깨지지 않기를 노력한다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누구나 다 깨져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든.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그 깨진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그 깨진 부분에 조금이라도 덧입혀서 모양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얼마큼 강하게 또 얼마큼 건강하게 그거를 회복해낼 수 있는가라는 거에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과 성공이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에는 공감이 가거든요. 행복에 대한 그 연구들도 그렇고요. 긍정심리학의 기본도 그래요.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쉽게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드리면 용수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용수철. 좋다. 너무 좋다.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능력이 확 올라오면서 빠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용수철과 같은 어떤 심리가 회복 탄력성. 또 한 가지는 우리 오뚜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툭 서서 넘어지는데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뚜기 이야기 하시니까 오뚜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더니 그 밑에 그 중심장면 모래가 슬금슬금 빠져나가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누웠다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걔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끝이네요. 떨어지네.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만들지는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몇 번 알아봤어요. 감성지능. 이 감성지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한 부분이 바로 멘탈 관리라는 거죠. 실은 감성지능이 강조되는 이유는 점점 기계화되고 점점 자동화가 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유일한 특성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감성지능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딱 만났을 때 폭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 멘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가지도 못할 뿐더러 운이 좋아서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멘탈 관리 이퀄 또 멘탈 관리하고 동일하게 취급되는 부분들이 이 감성 지능인데 내 감정도 내 정신도 올바르게 캐치를 못하고 경영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멘탈 관리가 잘 된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이런 감성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IQ냐 EQ냐 따져봤을 때 예전에는 EQ가 IQ만 갖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람인 거예요. 스마트하고. 이런데 사람을 더 몰입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뭐냐? 설득적인 요소, 논리적인 요소보다는 감성, 공감적인 요소. 이것이 더 결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지능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멘탈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을 다른 이야기로 또 해보면 자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인식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내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조절이 좀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잘 컨트롤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기본적인 거죠. 바람직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도 캐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네. 파악할 수가 있고 네.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 가도를 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이 부분이- 조절점인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또 이 멘탈 관리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만병의 원인이라며요.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랑 또 최근에는 웰빙이죠. 자기의 그 만족하는 삶, 자기 그 자신의 가치하고 맞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노력해야 되는가가 바로 멘탈 관리잖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멘탈 관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계속 일어났었어요. 문제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지금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글로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초격차 인재라고 한다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문제 해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본인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나오죠. 나오게 되죠. 네. 그런 역량들이 거기 아무리 창의력을 많이 기본적으로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으면 네.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멘탈 쪽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네. 똑같은 문제가 좀 그 기발한 또 아니면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그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최적의 또는 최상의 솔루션을 찾아낼까요? 멘탈이 좀 강한 친구라는 거예요. 네, 문제만 보고 나서 벌벌벌 떨거나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당황하거나 어머 내가 이거는 다뤄보지 않았던 건데 내가 이거는 처음 봤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벌써 멘탈이 흔들리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해결까지 가지도 못하죠. 네. 그냥 문제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오히려 좌절과 포기를 맛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멘탈이 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또 한 가지의 역량이 뭐냐면 리더십 역량이죠. 제가 리더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리더 자리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 멘탈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또 본인을 따르는 그리고 본인을 믿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멘탈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는데 네. 본인이 본인 멘탈 관리를 잘 해내지 못한다면 네. 그거는 리더가 될 자격도 없을 네. 뿐만 아니라 네. 리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금방 그만두고는 손들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멘탈이 잘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 네. 첫째 평온하겠죠. 아 내가 스트레스가 오는구나. 아 내가 뭔가 지금 화날 일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아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네, 리더가 결정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탄력성이에요.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러면 금세 원래 긍정적인 그 에너지로 교환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긍정성을 발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리더십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주체적으로, 네. 주도적으로. 네.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어서 결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의사결정해야 되거든요. 맞아, 뭔가를 결정해야지. 네. 근데 자기가 굉장히 논의는 언스테이블한 하지. 불안정한 네네. 상황이 있어요. 그럼 네네. 어떻게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게 의사결정을 할 수 문제야,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야. 네. 네, 잘못되죠. 그래서 그 망하는 기업에 보면은 멘탈이 약한 리더가 의사결정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기업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멘탈 네. 본인이 리더로서 리더십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이 요소로 작용한다.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이 좀 나왔네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나이니까, 네, 그런 시기니까. 예, 그렇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이 도움을 좀 주셔서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손을 떼었을 때도 네. 이 아이들이 자기 삶을 또 자기의 문제를 멘탈 관리를 잘 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초격차 인재상은 어렸을 때부터 네네. 초등학생에서부터 우리가 성인, 네네, 취업준비생 대학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네. 발달 시기, 발달 특성에 잘 맞춰서 네, 종합적으로 네. 멘탈 자체가 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무엇이 지금 흔들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조절을 맞아요, 필요하다면 맞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네, 또 네. 학부모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